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업자들이 얘네 닭을 갖다가 그냥 생닭으로 가만히 산채로 있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애들을 털을 다 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몇 개 업체가 부도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뭐 코로나든 사드가 됐든 뭐가 터질 거라고는 예상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대비가 안 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사업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야 되는 위험을 사업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다? 자, 아까 투자자는 내가 투자를 통해서 기대하는 수익이 있죠. 그러면 그 수익을 충족을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 수익률에 대한 대가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여부를 구별해야 돼요. 금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돼요. 하지만 빌리면 금융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험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유동성 위험. 그죠? 유동성이 뭐겠어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뭐예요? 유동성이 제일 좋은 자산. 현금 아니에요, 현금. 현금이 제일 좋잖아요. 간혹 왜 경제 기사에 보면은 A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부딪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매각을 한다, 구조조정한다 얘기하잖아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주식이 있고 아파트가 있죠. 어느 게 유동성이 좋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있죠. 이거 300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바로 팔려 안 팔려요? 바로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유동성 위험인 거예요.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의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1, 2% 깎아준다고 바로 현금화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 지방에서 100억대 부동산 갖고 있던 양반들이 현금 1, 2억이 없어서 다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여러 채가 한꺼번에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무슨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인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산 가치의 손실 있죠? 거기 5번의 유동성 위험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에 대한 종류는 일단 별표는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그 총위험이라고 돼 있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그래서 별표는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설명은 해드려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에요. 이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3분의씩 나눠서 A 자동차 주식과 B 자동차 주식과 C 자동차 주식을 각각 분산해서 매입을 했어요. 이거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 같은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 난리가 나는데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중 투자하면 내가 겪어야 될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 얘는 화학. 이렇게 산업군을 달리해서 투자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평균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라고요. 그죠? 이렇게 분산 투자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애가 비체계적 위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체계적이라고 돼 있죠? 얘는 제거가 안 돼요. 얘는. 왜 제거가 안 되냐면 이렇게 분산 투자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상승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산 투자에도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런데 시험에서 얘들이 줄기차게 나와요. 왜 나올까요? 우리 상식으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원서를 한 10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 6에서 7만 정도가 응시를 해요. 이 중에 한 1, 2만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6, 7만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날 시험장에. 공부는 안 했는데 원서는 접수했잖아요. 돈이 아깝고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분위기도 익힐 거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겠어요?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에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으면 어느 게 문제가 많아 보여요. 비체계적.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들어와서 꾸준히 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꾸준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구별하면 이 문제가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기출 나온 거 보면은, 야, 이렇게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이론은 쉽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제거된다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의 제거는 가능하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제목 옆에 보면 회차가 쭉 깔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위험이에요.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수익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과 이 수익에 관해서는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몇 가지를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수익률부터 해줘.